엄마들이 되게 지쳐 있잖아요. 엄마들 살찌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최고 많은 사람은 14살 연상까지 만나봤어요. 나중에 행복은 없으니까 오늘 다지게 하다가 먹고 죽어! 막 이런. 간단하게 네. 그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샤인킴, 본명은 김현지 샤인킴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는 산전산후운동 전문가이고 유튜버예요. 우리 첫째 임신했을 때부터 임산부 운동을 올리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경력 10년의 트레이너입니다. 운동 강사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을 이제 자격증도 따고 티칭을 해오고 있고요. 두 아들의 엄마예요. 지금 만 5세, 만 2세. 아직도 초보 엄마입니다. 지금 10년째 강사하고 계신다는데 네. 혹시 어떤 강사? 제일 처음에 시작한 건 웨이트 트레이닝, PT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줌바. 줌바가 또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원래 춤추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줌바를 하고, 그리고 이제 첫째 낳고는 필라테스까지 배워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애들이 흥이 많은 이유가 다 네, 샤인킴 줌바로 태교를 했기 때문에. 집에서 출산을 하셨어요. 저도 샤인킴님 유튜브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야, 집에서 하신 뭐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 첫째 임신했을 때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출산을 잘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가장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자연주의 출산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둘째 임신했을 때는 코로나가 터지기도 했고, 또 병원에서 출산하고 조리원을 가고 이렇게 일반적인 코스를 밟으면 첫째랑도 많이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3주 정도. 그래서 고민 끝에 그냥 그 조산사 선생님을 집으로 모셔서 집에서 출산을 하고 집에서 바로 조리를 하자. 그 출산 도우미, 산후 건강관리사 도우미 이모님이 오셔서 그냥 집에서 쭉 관리를 하자 해서 가정 출산하고, 이제 도우미 이모님이 4주 동안 오셔서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 정말 만족도가 높았어요. 일단 집에서 출산을 해서 되게 마음이 편했고, 그리고 출산하자마자 그때 한창 코로나 시국이어서 출산을 할 때 정말 남편 외에는 아무도 면회를 못 오고 병원 출입도 안 되고 그랬는데, 바로 우리 친정엄마도 오시고 우리 첫째도 바로 링컨이 낳자마자 정말 낳은 지 1시간 된 신생아를 안아보기도 하고, 그런 가족끼리 그 출산을 축하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출산을 앞둔 뭐 예비 맘들한테도 집안 가정 출산을 추천하시나요? 모든 사람에게 추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병원에서 자연주의 출산하는 곳에서 해도 충분히 이제 안전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자연주의 출산을 첫째를 한 경우라면 둘째는 가정분만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번 해봤으니까. 근데 초산이면 가정분만을 하기에는 조금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초산을 자연주의 출산한 경우에는 한번 이제 출장 오실 수 있는 조산사 선생님을 수소문해서 저한테 되게 문의가 많이 와요. 그 가정 출산 영상을 보고 저한테 이메일 문의가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가까운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연결을 해드리고, 대부분 초산 말고 경산 산모님을 많이 연결을 해드려요. 네, 정말 저는 만족했습니다. 남편분이 외국인이시라고. 네. 그럼 국제부부신가요? 네, 남편은 캐나다 국적을 가진 캐나다인이고, 저는 토종 한국인이죠. 아니, 어떻게 하다가 캐나다 남편분을 그 남편은 캐나다에서 4년대 대학을 졸업을 하고 법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로펌에서 이제 인턴처럼 일을 시작했는데 너무 적성이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 탈출하고 그 로펌에서도 탈출하려고 하니 이제 외국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학자금도 갚고 그렇게 여행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결국에 한국에서 이제 초등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왔어요. 네, 그러고 미국에서 산 옷과 미국에서 이렇게 만든 다듬은 눈썹과 아무튼 보면 딱 교포 같은 느낌이었어. 그래서 둘이 이제 만났는데 남편은 내가 교포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일단 말이 통하니까
같이 데이트하고 지내다가 2년 반 연애를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여기 눌러 앉게 되었죠. 아니 남편분도 이 낯선 타국에 네. 온다는 그 판단을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셨을 것 같아요. 되게 진취적인 사람이고 그런 면이 또 저랑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아예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한 번도 자기 나라 밖을 벗어나지 않고 한 번도 다른 문화를 접해보지 못한 그런 사람과는 국제결혼 못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말이 통하더라도. 근데 일단은 그런 문화적으로 저도 서구 문화를 체험해봤고 살면서 자기도 한국 문화를 체험해봤고 또 서로 진취적인 그런 면이 잘 맞아서 결혼을 하는데 별로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만족하십니까? 네, 지금 결혼 9년 차거든요. 네, 결혼 9년 차인데 저희 친정엄마도 그래요. 아, 저런 남편 없다 하면서 친정엄마가 더 좋아하시는 그런 1등 사위감입니다. 남편분의 가족을 보러 갈 때는 다 같이 또 외국으로 가고 네, 그런가요? 캐나다에 이제 다 같이 갔었죠. 근데 자주 가기 힘드니까 한 번 가면 뭐 3주에서 한 달 정도? 남편 방학 때 시간을 통으로 빼서 한 번씩 가죠. 뭐 한 2, 3년에 한 번씩. 그리고 시댁 부모님들이 한국에 놀러 오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2년에 한 번은 보는 것 같아요. 개그맨 중에 한 여성분인데 독일 사람이랑 결혼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시댁 갈 때 여행 가는 기분 들어서 너무 좋다고. 맞아요. 네, 돈은 왕창 깨지지만 그래도 간 김에 여행도 하고 저번에 갔을 때는 나야가라 폭포 가가지고 크리스마스도 맞이하고 그런 게 되게 여행 가는 느낌이라서 좋죠. 또 시댁에서 지내면 되니까 뭐 숙박비 안 들고 차비만 있으면 되니까. 네. 일과 육아 둘 중에 좀 어떤 게 좀 비중이 조금 크실까요? 지금은 확실히 육아의 비중이 크죠. 이젠 둘째가 어린이집을 가게 돼서 제가 조금 더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제가 처음에 아이를 낳고 저의 정체성은 나는 일하는 사람이다. 나는 트레이너다. 이런 정체성이 되게 강해서 괴로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일을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의 성취를 못 내니까 그게 되게 괴로웠거든요. 내 마음이. 근데 잘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육아. 지금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 손이 필요할 때 충분히 케어를 해주는 거는 나중에 10년, 20년 후에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지금은 일을 조금 내려놓고 육아에 조금 더 전념을 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서는 마음이 되게 편해지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둘째 낳기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유튜브 채널에 제가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하나 올리려면 되게 힘든 거 아시죠? 촬영하러 하고 편집 이틀에서 3일 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업로드 하는 것도 굉장히 좀 공을 들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일주일 내내 영상 하나를 자꾸 해야 되는데 둘째가 태어나니까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못 올리고 뜸하게 올리고 그리고 딱 아예 안 올리게 되었죠. 그게 되게 처음엔 너무 괴로웠는데 지금은 그냥 마음 편히 지금은 육아할 때니까 조금 더 내가 충전이 되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다시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 유튜브 채널의 특성상 임산부 운동이 주로 있기 때문에 임산부들은 오래된 영상도 다 찾아봐요. 최신 영상이 안 올라와도. 그래서 아직도 유튜브 채널에 조회수나 그런 거 높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썼을 때 그때 이제 조금 심적으로 힘드셨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하셨는지. 저에 비교해서는 남편이 훨씬 더 아이들이랑 잘 맞고 아이들 눈높이를 잘 맞춰주고 아이들 케어를 잘 해요. 그래서 남편하고 되게 트러블이 많았어요. 제가 아이들을 많이 못 챙기고 그랬을 때 남편이랑 많이 싸웠죠. 남편이 아이들한테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이들이 이런 거 필요할 때 조금 엄마가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처음엔 되게 공격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나의 커리어에 대한 공격, 내 정체성에 대한 공격이라고 느껴졌는데 그래서 남편이랑 되게 많이 육아 때문에 많이 또 부딪히고 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남편의 그런 권유를 다 백반 제가 받아들여서 아이들한테 조금 더 케어를 많이 해주고 아이들 눈높이 맞춰서 많이 교감도 해주고 소통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편하고는 트러블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괴로웠다기보다 남편하고 싸워서 괴로웠죠. 육아 때문에. 그래도 지금은 지금은 문제 없죠.
한 10년째 네. 강사 생활을 하고 계신다는데 네.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수강생이나 제자가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마린시티에서 퍼스널 트레이닝을 할 때였는데 그때 북유럽에서 오신 엄마가 있었어요. 노르웨이 사람들이 키가 진짜 크거든요. 그분이 180이 넘으셨어요. 키도 되게 크고 얼굴도 되게 그냥 정말 전형적인 백인의 금발의 파란 눈의 소유자여가지고 되게 좀 차가워 보이기도 하고 첫인상에 되게 키도 크고 막 그러니까 처음에 되게 내가 저분을 트레이닝 할 수 있을까? 약간 조금 자신감이 없어졌는데 근데 그분의 그 당시 상태가 되게 타국에 와서 아는 사람도 없고 어린 아들 둘 키우면서 아들 둘 아까 보셨잖아요. 아들 둘 키우는 게 진짜 장난이 아니잖아요. 어린 아들 둘 키우고 남편이 일하느라 바쁘고 그래서 굉장히 외롭고 또 몸 관리도 안 되니까 살도 찌고 되게 우울해하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저랑 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삶에 활력도 없고 그리고 살도 많이 빠지고 그리고 저랑 친구가 돼서 같이 마라톤도 나가고 같이 뭐 러닝이나 등산도 가고 하면서 되게 친구가 됐어요. 그분 집에 초대받아가지고 막 빵도 구워주시고 아이들이랑 남편분도 만나서 인사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이제 남편의 일 프로젝트가 끝나서 다시 노르웨이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퍼스널 트레이너가 되신 거예요. 대박. 그러니까 저랑 운동한 걸 계기로 꾸준히 운동을 하게 됐고 우와. 운동의 매력을 느끼고 삶이 바뀌어서 직업까지 트레이너가 되신 거예요. 좀 살짝 소름 돋았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멋있다. 뿌듯할 때가 제가 트레이닝 해드린 분이 평생 운동을 이어나갈 때 어. 뭐 트레이너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그때를 계기로 저랑 운동을 한 걸 계기로 계속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보람을 느껴요. 그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트레이너가 되신 수강생은 딱 그분인 것 같아요. 한 분. 그분 한 분입니다. 그분 트레이닝 하면서 제가 첫째 임신이 됐거든요. 트레이닝 하면서 이제 같이 막 으쌰으쌰 운동하는데 제가 임신했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딱 운동하던 걸 탁 놓고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너무 축하해 그래서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눈물을 글썽할 일인가 싶었는데 되게 겉모습과 다르게 차가워 보이는 겉모습과 다르게 엄청 잔정이 많으신 분이었어. 그래서 저도 막 덩달아 눈물 글썽글썽 고마워